앨런 머스크는 한밤중에 자신의 개인 전화가 울리는 것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이 번호는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신뢰하는 임원들만 알고 있는 번호였다. 전화 건너편에서는 왜곡된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당신에게 속한, 당신이 전혀 몰랐던 무언가가 있어요. 얼마 후 제목 없는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메일에는 낡고 다른 가족 일기 한 권의 사진과 일론 머스크라고 새겨진 글자가 보였고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한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다. 보안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앨론은 직접 이 주소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그는 25년 전에 미스터리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의 과거와 뜻밖의 유산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미스터리는 자신이 거의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 놀라운 투자와 여러 익명의 메시지로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낡은 가죽 일기에 숨겨진 진실은 그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큰 저택은 어둠 속에 고요히 서 있었고 거의 모든 불빛이 꺼진 가운데 단 한 방만 불이 켜져 있었다. 그곳에서 앨론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고 자고 싶으면 약하다 라고 적힌 머그잔에서 식은 커피를 홀짝거렸다. 피곤한 눈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들 시간이 없었다. 새 프로젝트가 그의 온 힘을 필요로 했고 다음 날 회의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중 그 침묵을 깨고 그의 개인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앨론은 놀라서 전화기를 쳐다보았다. 그 세련된 검은색 기기는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된 번호에서 걸려왔는데 그의 보안 시스템에 따르면 그런 번호는 절대 올 수 없는 번호였다. 전화는 7번 울렸고 마침내 앨론은 여보세요? 라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전화를 받았다. 잠시 후 마치 누군가 숨을 몰래 쉬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이상한 정적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듯 애매모호하게 낮게 말했다. 머스크 씨, 당신에게 속한 무언가가 있어요. 앨론은 의자에서 꼿꼿이 앉아 질문했다. 누구세요? 내가 전혀 몰랐던 무언가라니? 그러나 목소리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앨론은 급히 컴퓨터로 전화를 추적하려 했으나 보안 시스템은 아무런 흔적도 보여주지 않았다. 마치 전화가 없었던 것처럼. 장난칠 시간이 없어요 라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말을 지금 당장 해요. 안 그러면 끊을 겁니다. 그러자 목소리는 낮게 속삭이며 말했다.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개인 계정입니다. 1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전화는 갑자기 끊겼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앨론은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는 보안 책임자인 동건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회사와 연결되지 않은 자신의 개인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그 이메일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었고 거기에는 제목 없는 새로운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메일은 무작위의 숫자와 글자로 된 발신자로부터 왔으며 사진 한 장만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에는 시간이 흐르며 달아진 가죽 일기가 담겨 있었고 그 표지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오클랜드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앨론은 시계를 보며 지금이 1시 8분임을 확인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앨론은 서랍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전화를 꺼내어 동건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건, 나 오클랜드로 가야 해. 15분 후에 차 준비해줘. 지금 당장 나 혼자 갈 거야. 동건은 프로페셔널하면서도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앨런 씨. 단, 차는 조용한 걸로 준비할게요. 잠시 후 동건은 20분 후에 회색 테슬라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라고 확인했다. 앨론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회사 티셔츠 대신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평소에 쓰던 정장 대신 일상복, 청바지와 후드티, 낡은 운동화를 챙겼다. 평범한 옷차림은 주목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의 개인 전화는 다시 울리며 그 익명의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혼자 와라 아니면 오지 마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앨론은 찡그리며 메시지를 읽었다. 대개 그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은 돈이나 인맥, 홍보를 원했지만 이번 메시지는 달랐다.
그는 다시 이메일로 돌아가 사진 속 낡은 일기를 보았다. 그 일기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오클랜드의 주소도 적혀 있었다. 그의 논리적인 마음은 위험, 납치,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 등 여러 이유를 계산했지만 동시에 그 미스터리에는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다. 철저히 계획된 인생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나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했다. 약속한 대로 20분 후에 회색 테슬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앨런은 조용히 집의 옆문으로 나와 동건의 신뢰받는 직원인 동건 대신 동건이라는 이름의 운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운전사는 차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동건 씨가 말씀하시길 당신의 전화기에 비상 추적기가 있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면 옆 버튼을 3번 누르세요. 고마워요. 괜찮을 거예요. 앨런은 답했고 운전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다. 동건 씨가 이번 일은 조심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기회가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요. 앨런은 살짝 웃으며 함정이 기회로 이어질 때도 있지요 라고 생각하며 차에 올랐다. 차는 그의 집을 점점 멀리하며 후면 거울에 점점 작아지는 집을 비췄다. 그가 달리는 도로 위 고요한 거리에는 집들이 점점 작아지고 동네는 덜 단정해 보였다. 그의 머릿속은 누가 이 일기를 보냈지? 왜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비밀리에?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내비게이션은 그를 오클랜드로 인도했고 이곳은 그의 부유한 친구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다. 풍경이 바뀌자 앨런은 마치 계획된 삶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밤중에 이 미스터리한 전화는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1시 47분이 되었고 도착까지 13분이 남았을 때 그의 전화가 또 한 번 진동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서둘러, 오늘 밤은 시간이 촉박해. 앨런은 핸들을 꽉 잡으며 모든 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다. 동건이 그의 혼자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분명 화가 날 터였다. 하지만 앨런은 그 누구보다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잠시 차를 멈추고 고민한 끝에 그는 돌아가서 보안팀을 부르기보다는 혼자서 가기로 결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다시 울렸다. 동건 시스템상으로는 차량이 멈춰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걱정 어린 동건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습니다. 지금 오클랜드에 있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추적기가 몇 시간째 움직이지 않네요. 프로토콜대로 해주시고 법무팀에도 연락해서 지난 5년간 오클랜드에서 소셜 스타트업이라는 회사의 부동산 매입 건을 조사하게 하세요. 특히 레이먼드 도민과 관련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잠시 후 동건이 레이먼드 도민, 네? 라고 물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민서, 재단도 확인해 주세요. 내 일정도 내일 비워주시고요. 제가 오클랜드에 조금 더 머무를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앨런은 민서와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이제 저는 카사 호리존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려면 클라라가 이곳에 무엇을 건설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민서는 그들을 차사 호리존테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안내했다. 첫 방문 때 보지 못한 곳들까지 모두 보여주었다. 감각실, 부드러운 조명이 켜진 촉각체험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동 공간, 그리고 각기 다른 학습 스타일에 맞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기술실 등 다양한 공간이 있었다. 우리는 전통적인 교과 과정을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라고 민서는 설명했다. 어떤 아이는 시각적으로 배우고 어떤 아이는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죠. 우리는 그들에게 맞춥니다. 그들은 학생들의 작품이 가득한 교실에 멈췄다. 지민은 복잡한 로봇 모형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한 소녀가 만든 건데 전통 학교에서는 집중을 못해서 과제를 끝내지 못했어요. 문제아라고 불렸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계적인 도전을 주자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지민은 이어서 각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이 겪은 어려움, 극복한 경험, 그리고 성장한 이야기는 카사 호리존테의 맞춤형 교육 방식이
전통 학교에서는 불가능했던 변화를 가져왔음을 증명했다. 왜 이런 방식이 전통 학교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할까요? 라고 앨런이 물었다. 민서는 대답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각 아이의 학습 스타일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춥니다. 둘째, 소규모 학급을 유지합니다. 셋째, 학습의 차이를 결함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봅니다. 우리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우리 학생의 약 9-12%는 전통 학교로 복귀하거나 이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대학이나 직업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들의 투어는 건물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 마무리되었다. 정원에는 높게 만든 화단, 작은 연못, 그리고 나무 아래 독서를 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있었다. 여기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곳이에요 라고 지민이 말했다. 생각의 정원이라고 부르죠. 아이들이 조용함이 필요할 때나 야외에서 책을 읽고 싶을 때 오곤 합니다. 앨런은 벤치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새로운 눈으로 그 공간을 느꼈다. 클라라는 이곳에서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라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차사 호리존테가 자기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곳은 행운과 많은 사람들의 헌신에서 탄생한 결과랍니다. 잠시 후 앨런은 두 여성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게 함께 해줄 의향이 있다면 차사 호리존테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구체적으로 무슨 제안을 하시려는 건가요? 우선 건물 문제입니다. 저는 소치오 스타트업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이 건물을 확보하게 될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지민이 말하려다 앨런이 말을 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클라라가 이곳에 세운 건 너무 소중해서 취약한 상태로 두어선 안 됩니다. 저는 제 다른 사업과는 별개로 다른 방식으로 교육 혁신에 집중하는 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차사 호리존테는 그 재단의 주력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클라라의 방법론은 전 세계 교육자들과 공유될 것입니다. 민서의 눈이 크게 떴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확장하자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차사 호리존테를 단순히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센터가 개별적인 맞춤 교육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자원, 연구,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정말 야심찬 계획이네요 라고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제 어머니의 꿈이기도 했어요. 앨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클라라 바리오스는 진정한 창립자이자 비전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그녀의 이야기가 감춰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는 절대 중심에 서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지라도 그녀의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지하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현명하게 투자하고 익명으로 문제를 해결해준 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앨런은 정원을 둘러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여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서서히 오클랜드의 지평선을 밝히기 시작했고 작은 정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새들이 노래하고 도시에 깨어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제 생각에는 어머니께서 제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앨런이 낮게 물었다. 지민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오랜만에 걸린 풍경 속의 바람종을 살짝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라면 그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럼 제대로 해봅시다 라고 앨런이 말하며 결의를 다지듯 손을 내밀었다. 클라라와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민서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클라라를 위해. 바람에 살랑이는 종소리가 부드럽게 울리며 새로운 가능성의 약속을 알렸다. 6달 후 차사 호리존테는 완전히 변모했다. 외관은 앨런이 원했던 대로 소박하게 유지되었지만 내부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최신 기술로 교실이 업그레이드되고 벽은 더 생동감 있는 색으로 칠해졌으며 새 책들이 꽉 채워진 책장이 생겼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건물이 클라라 바리오스 교육혁신재단의 소유가 되어 민서와 지민이 이끌게 되었고 교육자와 아동발달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함께한다는 사실이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카사 호리존테 뒤 정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현재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가족, 교육자, 지역 주민, 그리고 기자들이 한데 어울려 있었다. 가장 큰 나무 아래에 작은 무대가 설치되었고 정우들이 반짝이며 장식되어 있었다. 엘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서서 한 아이가 직접 만든 로봇을 시연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 소녀는 자신의 난독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특별한 필터에 대해 이야기하며 책을 읽었고 한때 학생이었던 청소년들이 지금은 멘토가 되어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지민은 심플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다가와 말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 됐어요. 모두 준비됐어요. 엘로는 그녀를 따라 무대로 갔다. 그곳에는 민서가 가장 좋은 재킷을 걸치고 앉아 있었고 놀랍게도 레이먼드 도민이 함께 있었다. 그의 존재는 예상치 못했지만 이 이야기에는 꼭 필요했다. 엘로는 단상에 올라가며 군중이 조용해지고 카메라들이 번쩍이며 기자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달 전 자정 직후에 저는 한 통의 의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저를 카사 호리존테로 이끌었고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이야기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 성공이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뒤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난 15년 동안 이곳은 다르게 배우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교육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켜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제 이야기가 이곳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가였습니다. 엘로는 클라라 바리오스의 이야기를 간략히 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 초창기에 투자한 청소부였으며 익명으로 문제 해결 메시지를 남겼고 자신의 투자 수익으로 카사 호리존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클라라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봤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믿었고 문제아로 치부되던 아이들의 숨은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누구보다도 혁신이 혼란스럽게 보이다가 결국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일 겁니다. 군중 속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제 저는 카사 호리존테가 구제되었음을 그리고 이곳이 새로운 교육 접근법의 중심이 될 것임을 기쁘게 발표합니다. 이 방법은 클라라가 바로 이곳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엘로는 재단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카사 호리존테의 교육 방법이 전 세계 교육자들과 공유되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센터가 열려 서로 자원과 연구, 방법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엘론이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클라라가 자신의 마지막 날에만 털어놓은 우리 모두를 뜻밖의 방식으로 이어주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이먼드 도민을 바라보았다. 25년 전 저는 한 파트너와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거친 말과 위협이 오갔고 한 청소부가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남은 파트너에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는 약속까지도요. 레이먼드 도민은 불편해 보였고 카메라들이 그를 비추자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엘론이 이어 말했다. 그 청소부가 나중에 제 회사에 투자해 대단한 일을 해냈고 그 결과는 파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론은 단상에서 내려와 도민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잠시 머뭇거리다. 도민은 결국 그 손을 잡았고 군중은 박수로 환영했다. 레이먼드는 이제 클라라 바리오스 교육혁신재단의 창립 기부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엘론이 발표하며 말했다. 때때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진 후 엘론은 단상으로 돌아와 마지막 말을 준비했다. 클라라 바리오스는 제 일을 뒷받침해준 익명의 후원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5년 전
제가 가장 힘들 때 포기하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제 커리어 초기에 수많은 실패 후에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었죠. 한 통의 익명의 편지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그 편지를 저는 행운의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지민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편지가 클라라의 것이었군요. 앨런은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펼쳤다. 시간이 지나며 색이 바랜 얇은 종이를 보며 그는 말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단지 클라라가 카사 호리존테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곳과 클라라 바리오스가 바로 제게 구원의 손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자 앨런은 25년 동안 품어온 그 편지의 글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 글귀는 그의 과거와 이 뜻밖의 현재를 연결해 주었고 절망에 빠진 기업가와 자신조차 몰랐던 잠재력을 본 한 청소부를 이어주었다. 군중은 고요히 듣고 있었다. 한밤중의 의문에 전화와 신비로운 일기로 시작된 한 순환이 마침내 닫히는 순간이었다. 오늘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이 뜻밖의 연결과 숨겨진 유산에 관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주세요. 또 다른 놀라운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